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구별로만 통계를 냈을 때는 그 평균 가격으로 서팅을 해보면 강남구가 제일 평균 가격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서초구고 강남 서초 다음 세 번째가 용산구가 나왔습니다. 용산구. 제가 찾은 거는. 그 다음에 순수한 거래 건수, 매매 건수로만 보면 노원구가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성북구. 그래서 한번 뭐 제가 잘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거래 건수의 상위는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이런 순서였고요. 거래 가격 평균의 상위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이런 순서였었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도와 광역시와 광역도별로 아파트 가격 개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을 할 거고요. 하시는 방법은 이제 거의 비슷해요. 이제는 전체 아파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아파트를 그룹 바이를 하시면 돼요. 그룹 바이를 하실 때 광역시도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뭐였었냐면 프로빈스였을 거예요. 프로빈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을 묶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가격이죠. 가격이기 때문에 컬럼을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룹으로 묶여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거는 대괄호 사용하잖아요. 컬럼 이름이 가격이었죠. 가격. 그 다음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개수, 평균, 최소, 최대를 다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애그러게이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애그러게이트. 집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카운트, 평균. 여기 다운표가 하나 없군요. 최소값. 문제는 없지만 중앙값도 한번 해볼게요. 중앙값도 하고 맥스까지. 볼까요? 강원도부터 제일 마지막에 그 가나다라 순서로 충청북도까지. 강원도부터 충청북도까지 개수, 평균, 최소, 중앙, 최대값을 찾은 겁니다. 저장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저장을 해야 그걸 가지고 이용하실 테니까. 아파트, 바이, 프로빈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이해되시죠? 그룹 바이. 광역시도별로 그룹을 묶겠다. 그 다음에 가격을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의 함수만 할 때에는 애그러게이트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함수 이름을 바로 여기서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는데 여러 개의 메서드를 동시에 호출하실 때는 애그러게이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룹이 묶여 있죠.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죠. 그 컬럼에 대해서 개수만 세면 이렇게 시리즈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평균 계산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 평균들에 대한 시리즈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리즈들을 어떻게 묶어준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는 함수가 뭐다? 그게 애그러게이트입니다. 애그러게이트. 네, 그러면 이제 비슷한 분석을 해볼까요? 한 달 동안 2019년도 10월 한 달 동안 거래가 가장 많았던 광역시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거래가 가장 많았던 광역시도 상위 5개만 찾을까요? 상위 5개만.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 바이 프로빈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sort를 하시면 되는 거죠. sort
인덱스로 하는 게 아니라 밸류로 솔트를 하시면 되고요. 솔트라는 기준을 넘겨주시면 돼요. 기준은 거래 건수니까 카운트라고 하는 컬럼이겠죠. 카운트가 거래 건수예요. 카운트.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부터 그 다음 숫자가 작아지는 순서로 갈 거기 때문에 ascending, 오름차순을 false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경기도 12,000건이죠. 서울 4,700건, 경상남도 2,900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상위 10개를 하겠다. 헤드. 위에서 10개를 5개죠. 5개. 그럼 헤드. 위에서 5개를 자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기도부터 부산, 경기도, 서울,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시려면 얘를 저장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얘를 변수로 저장하는 게 좋겠죠. 카운트, 탑, 5 이런 식으로 개수의 상위 5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저장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그리시면 돼요. 이것도 가장 적당한 그래프는 뭐 이런 그래프가 가장 적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경기도라고 레이블 달아주고 이 숫자 크기만큼 막대를 그려주는 거죠.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레이블에 이 서울특별시 카운트 개수만큼 막대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려볼까요? 막대 그래프 다 플롯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X는 카운트, Y는 인덱스. 카운트 탑5 인덱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카운트 탑5. 그래서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숫자로 보셔도 거의 뭐 3배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 4, 5위는 뭐 그렇게 큰 거래 건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서울보다도 3배, 거의 3배, 2배가 넘는 2.5배 정도의 거래 건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서울은 면적으로 봐도 이만큼밖에 안 되고 그 주위 이만큼 있는 게 경기도잖아요. 우리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아파트 개수들도 많을 거고 거래 개수도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어디서 경기도 지역에서 또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겠죠. 왜 그러냐면 워낙에 서울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집을 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걸로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그런 거를 보여주고 두 개만 합쳐도 우리나라 거래 건수 거의 그죠? 뭐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거래 건수 맞고요. 거래 가격 평균으로 볼까요? 거래 가격 평균. 아무래도 역시 서울이나 경기도가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한데 거래 가격 평균 상위 5개 광역시도 자, 이것도 아파트 바이 프로빈스부터 이용하시면 되고요. 솔트를 하시면 돼요. 솔트 밸류스 기준은 정렬의 기준은 이번에는 평균 가격으로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센딩, 폴스로 하시면 정렬된 순서대로 나오죠. 서울, 경기, 세종. 세종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죠? 세종, 인천, 부산.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고요. 보시면 민이라고 하는 컬럼을 보시면 돼요. 민이 6억 9천, 그 다음에 3억 6천, 3억 3천, 3억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서 상위 5개를 뽑겠다라고 하시면 헤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헤드가 기본값이 5개죠. 헤드가 기본값이 5개예요. 이거를 민,
탑 5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보시면 여기 개수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값이 5예요. 기본값이 5.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같이 봐도 아실 수 있겠죠. 경기도는 매매 가격 평균이 3억 6천이에요. 만약에 비슷한 평수라고 한다면 서울은 6억 9천.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하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거래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가 아닐까요?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자, 요것도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로로 한번 그려볼까요? 세로로? SNS 바 플롯이라고 하시고요. 세로로 그리고 싶으시면 X에다가 민, 탑5의 인덱스 이거를 X를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Y를 평균값으로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탑5, 민, 탑5 이렇게 해서 꼭 가로로만 그릴 필요는 없죠. 세로로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네. 어떤 막대 그래프가 좋으세요? 가로가 좋으세요? 세로가 좋으세요? 뭐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긴 한데 보통 순위를 나타낼 때는 보통 가로로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요렇게 정렬된 순서로 보여줄 때는. 그 다음에 세로로 보여줄 때는 보통 어떤 이렇게 그 분포 같은 거를 보여줄 때 세로로 많이 그리는 것 같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그려도 되죠.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 광역 시도별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광역 시도별까지 봤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조건을 주는 거죠. 면적 요런 그 면적의 서울특별시 아파트 면적 요런 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동별 그 다음에 광역 시도별 하기로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평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84에서 100이라고 했나요? 이것도 그냥 복사를 할게요. 여기 그 위첨자를 표시를 하실 때요. 위첨자 표시하실 때 이렇게 그 달러 표시 안에다가 이렇게 그 꺽쇠를 넣으시면 얘가 위첨자가 됩니다. 위첨자. 그 제곱미터 표시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네, 요거를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저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런 크기의 서울 아파트만 따로 뽑아내고 이제 그거를 변수에 저장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그룹 바이를 하면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분 집합을 하나만 더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서울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서울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전체 아파트들 중에서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부분 집합만 찾은 게 서울 아파트였었죠. 여기에서 다시 부분 집합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 서울이라 전체 아파트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미 서울이라고 하는 변수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변수만 보시면 되냐면 면적이라고 하는 변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면적이 84 이상, 그 다음에 100 미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주면 되는 거죠.
일단 저장하도록 할게요. 뭐라고 할까요? 서울 미드 사이즈라고 할까요? 중소형 평수. 중소형 평수. 대략 뭐 한 24평에서 30평 형대 정도까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찾으시면 여기서도 불리언 인덱싱 하시면 돼요. 서울 아파트에서 면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은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여기를 괄호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조건 and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얼마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미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 그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면적이 크거나 같다 84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면적이 작다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력 한번 해볼까요? 서울 미드 사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거를 제대로 찾았는지를 검사를 해보시면 면적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죠. 여기 97.8, 84.5, 84.9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그죠?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룹 바이는 여기서부터 그룹 바이를 하면 돼요. 여기서 아까랑 다 똑같은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죠? 자, 그럼 바로 볼까요? 서울 미드 사이즈 점 그룹 바이 동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동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무엇을 찾으시면 되냐면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애그러게이트 하시면 됩니다. 개수를 찾기로 했고요. 평균, 최소, 최대 찾기로 했죠. 그럼 개수니까 카운트, 평균이면 민, 최소값 민, 최대값 맥스. 이렇게 짜시면 되겠죠. 가락동부터 흑석동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 작은 평수 제외한 거고요. 아주 큰 평수도 제외한 거고 그 신규 분양을 할 때 아파트 신규 분양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평수들 위주로 그 다음에 생애 최초로 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가 되는 그런 아파트 크기로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거래 건수가 많은 동, 그 다음에 뭐 평균 가격이 높은 동 등등등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아마 여기서는 뭐 48억 이런 아파트는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 줄여놨기 때문에 범위를 줄여놨기 때문에 일단 얘를 저장을 할까요? 정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가격. 서울 미드 사이즈 그룹 바이 동별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미드 사이즈까지 붙일까요? 서울 미드 사이즈 동별 변수에다 저장을 했고요. 변수에다 저장을 했고 여기서는 제가 따로 그래프를 안 그릴게요. 그냥 상위 5개, 하위 5개 그냥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미드 사이즈 바이동 점 솔트 values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카운트를 볼게요. 카운트 그리고 순서는 ascending false로 보도록 할게요. false
자, 위쪽에서 5개, 아래쪽에서 5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구로, 봉천, 상도, 목동, 중계까지가 거래 건수가 많은 5개 지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5개는 거래 건수가 적은 5개 동인데 1개씩밖에 없어요. 1개씩밖에. 우리가 그 아파트 크기를 제한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크기를 제한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 쪽만 보시면 상위 5개 정도만 보시면 이런 데가 제일 많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전체를 놓고 봤을 때랑 또 다르죠. 약간 좀 다르죠. 네, 약간 좀 다르고. 이번에는 가격으로 볼게요. 가격으로 보시면 코드 다 똑같고요. 그죠? 코드가 다 똑같고 sort values를 할 때 여기 뭘로만 하면 될까요? 평균 가격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서 반포, 대치, 잠원, 삼성, 서빙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삼성동이나 서빙고 같은 이런 동네는 거래 건수가 1건이나 2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뭐 그래도 일단 평수를 줄여놨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중형 사이즈만 보더라도 보시면 반포동은 24억 4천만 원, 대치동이 20억 7천만 원, 잠원동이 19억 5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가 하면 하위를 보면 쌍문동이 3억 8천만 원, 방학동이 3억 9천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솔트를 통해서 평균 가격의 최대값, 평균 가격의 최소값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가 있고 아까처럼 뭐 상위 5개, 10개 이런 거 하실 때는 여기다가 헤드를 더 붙여서 해주시면 돼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시죠? 네. 그래프는 안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찾는 걸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전국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는 서울이 아니라 광역시도에서 똑같은 문제인데 광역시도에서입니다. 광역시도에서.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에서 부분 집합을 찾으면 되겠죠. 전체 전국 나와 있는 거에서 부분 집합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아파트에서 여기도 2개죠. 조건이 2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아파트 컬럼 중에서 무슨 컬럼? 면적이라고 하는 컬럼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8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컬럼 이름들 중에서 면적이라고 하는 컬럼이 작아야 된다. 100보다 작아야 된다. 강원도에서도 면적이 84인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도 면적이 84 이상인 녀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저장, 아파트, 미드, 사이즈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뭘 하면 되냐면 프로빈스, 그죠? 네. 광역 시도별로 그룹을 묶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했었던 건 거의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로 갈게요. 아파트 미드 사이즈의 바이 이거는 프로빈스 이런 식으로.
전국의 중형 사이즈의 아파트에서 그룹을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은 프로빈스, 그죠? 프로빈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되냐면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개의 통계 함수를 한꺼번에 적용하실 때 애그로게이트. 카운트도 우리가 셀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 계산할 거고요. 최소값 계산할 거고 최대값 계산할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컬럼으로 그룹을 묶어서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숫자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로 그룹을 묶어서 숫자 타입의 여러 가지 통계 값들을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거죠. 아파트 미드 사이즈 바이 프로빈스. 강원 이제 인덱스가 프로빈스가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부터 충청북도까지 인덱스가 만들어지고 카운트 개수죠. 개수, 평균, 최소, 최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서울에서 34억짜리 아파트가 있었군요. 최대값 보면 그 100제곱미터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에서도요. 써주셨다. 자, 이것도 두 가지 솔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래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도 한번 보고요. 평균 가격으로도 보고요. 여기서는 맥스로도 한번 볼까요? 맥스로도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세 가지를. 아파트 미드 사이즈 바이 프로빈스를 솔트 values를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정렬의 기준은 카운트를 가지고 할 겁니다. 카운트, ascending, false. 내림차순이죠. 거래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은 역시나 그 중형 사이즈에서도요. 경기, 서울, 경남, 대전, 인천. 그러니까 그 중형 사이즈로만 보면 그 약간 또 다른 결과를 보여주죠. 전체 아주 작은 평수와 아주 큰 평수까지 합친 거에서의 거래 건수 순서와 그다음 84에서 100까지 사이에서만의 거래 건수 순서는 또 약간 다른 순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상위는 경기도, 서울, 경남 이런 순서고요. 하위는 제주, 세종, 강원도 이런 순서가 되고요. 거래 가격 평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가격 평균으로 보시면은요. mid-size province sort values by 평균값. 평균값 그리고 ascending false. 평균 가격은 당연히 서울이 높아요. 7억 9천. 그 다음은 이제 거의 한 절반 정도 떨어져요. 경기도부터는 3억 9천, 3억 8천, 3억 6천, 3억 4천. 경기도 세종시 차이가 거의 없죠. 그죠? 3억 9천, 3억 8천. 이거 보면 그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는 도시가 생겨난 목적하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가 이 가격을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행정부 여러 행정부처들 그 해서 제2행정수도로 만들려고 만든 특별시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가 있죠.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가 있고 그래서 그 거기서 실거래를 하는 공무원들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일단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이나 중형 이런 평수들이 그런 평수들이 제일 많고 그런 평수의 선호도가 높다 보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맥스 값으로 그 다음에 그 하위 5개를 보시면은요. 하위 5개를 보시면 전북, 강원도, 전남, 경상북도, 충청도 이런 순서입니다. 네. 1억 9천, 1억 9천, 2억 요 정도 되죠. 그래서 지역이 그렇죠. 제주도가 거의 중간 상위권에 들어가네요. 그죠? 3억 3천? 네. 많이 차이 안 나요. 그죠? 뭐 이런 데랑 대구, 인천, 대구 뭐 이런 데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요게 왜 이렇게 또 높은지 아세요? 아파트가 평균 가격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저쪽에 제주도에 국제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 인천 송도에도 국제학교가 있듯이 제주도도 국제학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애들을 보내면서 또 아파트도 많이 샀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교육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이랑 집값이랑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요거 맥스 값으로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냥 똑같은 코드에다가 여기 정렬하는 기준을 최대값으로만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서울, 경기, 대구, 대전, 인천 뭐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으로는 세종이 평균 가격이 이렇게 3위권에 있었죠. 근데 최대값 보시면은요 7억 4천이에요. 세종은. 그래서 그 최대값으로 보면 세종은 오히려 제주보다도 밑에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종은 편차가 좀 적다는 얘기고, 네. 뭐 제주나 서울 이런 데는 편차가 또 크다는 얘기고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를 해서 그룹별로 어떤 통계값을 계산한 다음에 걔네들을 정렬을 해 봄으로써 정렬해서 순위 같은 것들을 매겨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들을 해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재밌는 그런 값들을 알아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제로 드렸던 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제 했었던 것들 중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뭐 제가 드렸던 문제 말고도 뭐 더 이렇게 해보다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네. 그 각 종류별로 네. 가장 비싼 매매가인 단지명이 궁금해가지고. 단지명. 네.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서울에서? 네, 자, 서울에서.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서울에서 서울 아파트만 일단 볼게요. 서울 아파트만 보면 이렇게 쭉 나올 텐데 가격 동별에서 네, 동별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의 그 단지명. 무슨 동에는 무슨 단지가 제일 비쌌고 무슨 동에는 무슨 단지가 제일 비쌌고 이거죠. 전 사실 평균의 신고가를 알아보고 싶긴 했었어요. 평균의 최고가? 그러면은 동별로 아파트 평균 계산해서 그냥 순서 쭉 매겨가지고 거기에 아니죠. 평균가는 평균 계산한 거니까 거기에 단지를 찾을 수가 없죠. 최대값을 찾으면 최대값과 일치하는 그건 찾을 수가 있죠. 단지는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동별을 생각하지 않고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서울 아파트에서 가격 컬럼에 이게 같은 거를 찾는 거예요. 누구랑? 맥스 값이랑. 서울 아파트 가격의 맥스 값이랑 같은 거를 찾으면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죠? 하나가 나올 거고 48억 5천만 원이 가장 맥스 값인 거고 이게 단지명이 한남더일.
단지명만 알고 싶다. 저거는 컬럼 이름이잖아요. 여기다가 컬럼 이름 써주면 되죠. 단지명 이렇게 하면 한남 더일이라고 하는 단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만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뭐 무슨 동에서는 한남더 뭐 용산 한남더일이 제일 비쌌고 등등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서울 아파트 그룹 바이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룹 바이 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찾는 거고 여기서 맥스 값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가락동에서 맥스 값은 11억인가요? 가락동은 11억, 가산동은 5억 3천, 가양동은 11억 4천 이런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누구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누구냐. 근데 가락동에서 얘가 누구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산동에서는 얘가 누구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서울에서 쟤를 찾으면 되는데 그룹 바이에서 가격 맥스 값을 찾고 그 다음에 각 그룹 안에서 저거랑 일치하는 걸 찾는다.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리셋 인덱스까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인덱스가 이렇게 컬럼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동 개수가 아마 0부터 247개의 동이 있나 봐요. 서울에는. 서울엔 247개의 동이 있군요. 그 다음에 가격. 얘를 일단 저장을 할게요. 동, 그 다음에 price라고 하는 변수로 저장을 할게요. 동, price. 저장을 했죠. 자, 두 가지를 이제 서울 아파트에서 그 동이 이거랑 같으면 되고요. 동시에 가격은 얘랑 같으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에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데 서울 아파트에 우선 동이 그죠? 동이 뭐랑 같으면 되냐면 위쪽에 있는 잠시만요. 이게 값이 하나가 아니죠. 값이 하나가 아니죠. 두 개를 동시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따닥 이거 폼은 돌리면 될 것 같긴 한데 폼은 안 돌리고가 가능할까? 이렇게 뽑은 게 여기 이거랑 같으면 두 번째 각 그룹에서의 최대값이 누구냐? 동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여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나? 반복문 안 쓰고 싶은데. 이제
일단 요거는 요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면 저것만 가져오네. 저것만 가져오구나. 사이즈. 로를 일일이 하나씩.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이요. 조인. 동프라이스하고 서울 아파트하고 조인으로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냥 인덱스를 가지고 반복하는 게 낫겠구나. 인덱스를 가지고 리셋 인덱스 하지 말고요. 그냥 인덱스를 가지고 그냥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동프라이스를 하고 인덱스에 대해서 반복을 할게요. for x 동이라고 할까요? 동프라이스 점 인덱스 이렇게 이거 프린트를 해보시면 가락동하고 프린트를 할 거예요. 하고 끝났죠. 여기서 제가 아까 리셋 인덱스 빼버렸고요. 리셋 인덱스 빼버렸고 여기에서 반복을 뭐에 대해서 반복을 하냐면 옆에 이게 인덱스가 있으니까 인덱스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인덱스 하고서 그러면 첫 번째는 가락동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가산동, 세 번째는 가양동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가양동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울 아파트에서 두 가지 조건 만족하게 만들면 돼요. and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서울 아파트에 일단 동 이름이 동이라고 넣었죠. 동 이름이 위에서 찾은 동이랑 같으면 이제 회원 가락동을 찾은 거죠. 가락동을 찾은 거고 동시에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에 이번에는 가격이죠. 가격이 이제는 얘가 누구랑 같으면 되냐면 그러면 여기서 values까지 집으로 묶어버리시면 되겠네요. 집으로 이렇게 해서 동 프라이스의 values 이게 프라이스가 될 거예요. 그죠? 프라이스. 시리즈에서 인덱스 꺼내면 동 이름이고요. 시리즈에서 value를 꺼내면 그게 프라이스니까 이제 이게 프라이스랑 같으면 된다. 그러면 무슨 동에서 얼마짜리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한 줄이 쭉 나올 거예요. 한 줄이. 그 행 하나가 전체가 다 나올 겁니다. 그냥 행 하나를 다 프린트를 해볼까요? 행 하나를 다 프린트를 하면 200 몇 개가 프린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200 몇 개가 프린트가 될 거고 그게 아마 여기가 뭐 현충로 뭐 151 여기서 붙은 것 같아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서는 한강 현대가 가격
가격이 그 한강 현대 그 프린트문으로 찍어서 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행이어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아파트 단지 명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그 할 때부터 전체를 출력하지 말고 일단 생각나는 거는 요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해보고 싶은데 반복문 안 쓰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싶은데 당장 생각나는 건 없군요. 네. 인덱스가 되려면은 네. 이밸류에이트를 써지만 이뉴머레이트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인덱스에서 이뉴머레이트를 써본 적은 없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같으면 이뉴머레이트를 쓰면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값을 같이 주는데 한번 보죠. 뭐 x, y라고만 하고요. enumerate 그냥 동 price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출력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break 하고서 0이라고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enumerate는 그 인덱스가 0번이다라고 주고 가락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지는 않네요. 그죠? 그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시리즈에서 인덱스, 밸류스 분리를 해서 인덱스에서 동 꺼내고 밸류스에서 프라이스를 꺼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그 한 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원하는 단지만 하고 싶다. 그게 컬럼 이름이 뭐였죠? 단지명이었나요? 단지명? 단지명. 이런 식으로 하면 200개의 단지명, 200 몇 개의 단지명이 나올 거예요. 뭐 경희궁 자이, 롯데캐슬 로잔, 현대 리버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깔끔하게 딱 모아서 하고 싶은데 일단 생각나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다른 방법 찾을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시리즈 밸류스에 네. 생각이 기준 네. 다 삽입하나요? 출력할 때 어떤 지금 예를 들어 네. 아까 카운트랑 미니멀 맥스 다르게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뭐 맥스 값에 가는 부분들을 삽입할 수 있나요?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문자열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프린트가 될 때 숫자를 프린트할 때 그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거기다 넣고서 프린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숫자를 프린트하는 함수를 하나 만드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안 그러면 아예 문자열로 해가지고 그 자릿수를 넣는 프린트 함수가 숫자를 프린트할 때 자릿수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만들면 네. 넣을 때 어떻게 넣어요? 문자열이다. 그러면 그게 몇 자리까지 있을지가 몰라서 그죠?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데는 뭐 100만 원 단위도 있고 1000만 원 단위도 있고 뭐 몇십억 뭐 이런 단위도 있어서 뭐 쉼표가 하나만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2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아예 안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함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고민스러운 일이군요.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혹시나 누가 그런 함수를 만들어 놓은 함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숫자 출력할 때 1000단위마다 쉼표를 넣어서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저희 한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